월야 환담 채월야 1권 1장. 운 좋게 문에서 튀어나온 괴물에게 명중은 했지만 그 괴물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세건을 향해 달려들었다. 인간 형태를 하고 있지만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마치 개구리라도 된 것처럼 눈이 튀어나와 있었다. 세건은 반사적으로 몸을 굴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으악! 부서진 어깨를 접지면으로 세건이 굴러떨어졌다. 그 괴물은 당장 내려오지 않고 마치 세건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내려오다가 양팔을 좁은 계단벽에 대었다. 뼈마디가 튀기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벽면에 구멍이 뚫리고 괴물의 팔이 들어갔다. 그 녀석은 마치 문턱에 매달린 어린아이처럼 양팔과 양다리로 벽을 부순 채 매달려 있었다. 세건이 오발한 샷건 탓인지 아니면 전에 다른 곳에서 다친 상처 때문인지 그의 몸통에서는 여전히 피가 멎지 않고 있었다. 세건은 힘겹게 몸을 움직여 엽총을 들었다. 그러나 엽총은 원래 양손으로 잡고 쓰라고 있는 물건이다. 왼팔이 부러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었다. 세건은 엽총을 들고 괴물을 노렸다. 탄은 단 한 발뿐. 그것도 아까 전에 보았듯이 그다지 효력이 없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을까? 차라리 경찰이 오길 기다리자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저 녀석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가족의 원수인 것이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 세건은 겨우겨우 정신을 추슬렀다. 저 괴물에 대한 증오심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입을 벌리니 나올 말은 이것밖에 없었다. 이 개새끼야! 몸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저주의 말을 내뱉으며 세건은 그나마 성한 발을 들어서 엽총의 밑을 받치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러고도 맞기를 바라면 도둑놈이라 할 만하지만 총이 산탄인지라 괴물을 후려갈겼다. 괴물은 잠시 팔과 다리를 놓치고 뒤로 넘어졌다가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졌다. 세건이 미처 몸을 피할 틈도 없이 괴물과 한데 어우러져 버렸지만 세건은 즉시 몸을 일으키며 엽총을 한 팔로 들었다. 야! 세건은 엽총을 마치 도끼처럼 휘둘러서 괴물의 머리통을 후려갈겼다. 피가 튀면서 괴물의 머리가 깨졌다. 세건은 미친 듯이 엽총을 휘둘러 괴물을 후려갈겼다. 그러나 괴물이 반사적으로 팔을 휘두르자 세건의 왼팔이 끊어져 나갔다. 어차피 부러져 있었지만 팔이 끊기며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세건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사람의 생살이 그렇게 간단히 잘려나가다니. 이 괴물의 힘은 보통이 아니다. 마치 공업용 프레스 같은 힘이니 세건으로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그때였다. 한 발의 총성과 함께 괴물의 옆구리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다. 자칫하면 세건이 맞을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누군가 총을 쏴버린 것이다. 괴물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괴물의 목으로 섬광이 지나갔다. 목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며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건은 고개를 들어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이상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검은 옷, 은발의 신부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커다란 클레이모어를 휘둘러 괴물의 목을 잘라버린 것이다. 그 신부는 목을 자른 것만으로도 부족한지 몸을 돌리면서 십자 형태로 괴물을 내리쳤다. 섬뜩한 소리와 함께 괴물이 완전히 두동강 나며 몸이 갈라져 버렸다. 세건은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기절해버렸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라면서. 이장 컵라면 그릇이 사방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그 방의 한가운데에는 마치 시체처럼 비쩍 마른 세건이 앉아 있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불도 켜지지 않은 곳에서 유일한 조명이라면 전화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다. 전화기는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유일한 빛과 소리. 그렇지만 세건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괴물의 시체가 사라진 뒤였다. 검은 옷, 은발의 신부도 사라진 상태였고,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듯했다. 그나마 확실하게 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팔이 잘렸다는 것인데 그것도 정신을 차려보니 붙어 있었다. 세건은 정말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부모님과 형은 전부 죽었고 이것이 좀처럼 보기 드문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이었다. 경찰은 걔가 미쳐서 날뛰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사실 걔가 저질렀다고 하기엔 의문점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세건의 진술대로 시체도 없는 괴물을 인정할 순 없는 일이 아닌가. 세건이 괴물에 대해서 진술하자 경찰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거였다. 너 신나 마셨냐? 그날 잡혔던 폭주족들이 세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꺼낸 모양인지 경찰은 세건을 구제불능의 폭주족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세건은 그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도 받아야 했다. 말로야 그 참극에서 살아난 생존자이니 정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향정신성 물질 사용에 대한 검사가 주목적이란 것쯤은 아무리 세건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한들 모를 리 없었다.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동안은 그야말로 매스컴의 가혹행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방송국에서는 피로 범벅이 된 집안 내부를 찍으면서 뭐가 그리도 신기한지 열심히 떠들어댔고 정신이 반쯤 나간 세건에게 함부로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물론 세건은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밀치고 사람들 사이를 피했고 그 행동에 자극받은 방송사들은 거의 보복에 가까운 취재를 시작했다. 곧 이웃, 학교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 마치 죽은 사람 대하듯 함부로 떠들어대고 계속되는 취재 요청과 방문에 그야말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일부 주간지에서는 뻔뻔스럽게도 세건이 엽총 오발로 가족을 죽인 것처럼 기사를 써놓았다. 카더라,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추측성 기사를 함부로 적어놓은 그 짓에는 분노보다도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 결국 세건에겐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고 세건은 거의 폐가가 되어버린 집으로 돌아왔다. 시체는 치워져 있지만 집안은 여기저기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핏자국도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세건은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그대로 방 안에 쓰러져 버렸다.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이 있었지만 세건은 두문불출.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그렇게 열흘쯤 지나서였을까?